자, 2014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었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보통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포트폴리오 문제 아니면은요 기대 수익률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포트폴리오를 통한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문제로서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에다가 포트폴리오를 했을 때 자산 비중이 차지하는 거 요게니까 확률이죠. 이것에 대해서 각각 호황과 불황 시에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될 적에 평균값 구하라라는 문제로서요 전형적인 문제로 요걸 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떡하냐? 가로 곱하세요. 그리고 세로는 이 곱한 값 이걸 가지고 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 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호황일적에 한번 구해 봅시다. 상가, 자, 2 곱하기 2 3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그라미는 무시하세요. 그냥 항상 여러분들이 곱했을 적에 그 자리수만 제대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경우 3 곱하기 2.5가 되겠죠. 요 위처럼 하게 되면 그러니까 7.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일은 5 해서 이렇게 나온 요 가로 값들 곱한 값을 더하십시오. 이렇게 쭉 더하게 되면 9에 16.5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호황일적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불황일 때 구하게 되면 곱하세요. 2. 그 다음에 3일은 3. 5, 8, 40 더하니까 9입니다.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을 문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호황일 때 40%, 불황일 때 60%네요. 그러니까 이건 0.4. 그리고 이건 0.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0.0 이런 것도 무시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러면요. 자, 이거 16 곱하기 5. 계산기 두들기 생각하기 전에 자, 4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2배 해주고 2배 해주면 4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6.5 2배 하면 33이야. 33을 2개 하면 66이야.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66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 9, 54. 이거 54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하니까 66에다 54 더하니까 120. 그러니까 여기서 12.0 해서 이렇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출문제가 이렇게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141페이지에 있는 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완전히 여러분 걸로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4년도 25회 기출문제로 거미집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거미집 이론은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이제 파격적으로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예요. 하지만 알면 여러분들 여기 난이도 표시되어 있지만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거미집 이론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자체가 이제 뭐냐면 탄력성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기울기로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와 같이 이제 함수로 문제 유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으로 주어지든 기울기로 주어지든 함수로 주어지든 적어도 거미집 이론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춰야 될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 예,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한다.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 그래서 수탄수 공탄발이라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거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탄력성으로다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탄력성 큰 데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유형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얘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로다가 시험에 주어졌을 때, 즉 탄력성으로 주어졌을 땐 큰 데다가 값이 큰 데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근데 기울기로다가 문제가 주어졌을 땐 절대값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수요함수는 반드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절대값으로 기울기 값이 어때? 작은 데다 동그라미 하시면은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얘기는 여러분들 거미집 이론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함수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함수로 주어졌을 땐 여러분들 무조건 이걸 구하세요. 수학 아닙니다. 수학 일적인 이게 P분의 Q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Q분의 P 해서 P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P가 위에 있다 해서 P 앞에 있는 숫자
그리고 Q 앞에 있는 숫자의 관계를 여러분들 논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요것은 뭐냐? 함수로 주어졌어. 그러니까 바로 요 값에 의해서 구하라라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십시오. 수요함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Q분의 P 이거 구하자는 거예요. Q1입니다. 그 다음에 P2입니다. 그러니까 수요함수는 2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그대로 씁니다. Q분의 P. 예, Q 앞에 얼마냐? 4입니다. P 앞에 얼마냐? 3입니다. 4분의 3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 요게 더 크지요? 큰데다 동그라미 하세요. 무조건 이거 Q분의 P값. 함수로 주어지면 이거다. Q분의 P값. 그래서 2가 더 크니까 요건 뭐냐? 수요함수야. 수요함수가 더 크다. 수탄 수렴이네요. 이겁니다. 수탄수. 밑에 거 볼까요? Q분의 P값 2분의 1이네요. Q분의 P값 4분의 2죠? 4분의 2는 2분의 1이네. 같네요? 같으니까 순환이네요. 그래서 답은요, 여러분들 수렴형, 순환형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식의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함수로 나왔을 적에는요, 어찌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더 빨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 걸로 확실히 맞추고, 여러분들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014년도 기출문제 25회에서 나왔던 영업수지 관련 문제입니다. 이 영업수지는요,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으로 현금의 화폐 흐름, 이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는요, 그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돼. 단, 세금만 따로 계산한다 해서 꾸준하고 치밀하게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세금만 따로 계산해. 해서 요 사실을 갖고 여러분들 문제 풉니다. 단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문제는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에서 여러분들 공시를 빼게 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온다. 이건 빼는 거예요.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를 빼게 되면 순소득이 나온다.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가 나온다. 세전현금 수지에서 세금을 빼게 되면 그땐 세후현금 수지가 나온다. 요 세후 요 위에다 쓸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후현금 수지로, 단 세금을 계산할 때는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세전까지 구했으니까 보통 이제 순소득 갖고 구하죠. 근데 사실은요, 요게 더 맞는 거예요. 세전 갖고. 자, 세전에다가 그 다음에 원금 상환액금 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감가상각, 이걸 국가에서 인정해 주니까 감가 빼, 그래 놓고 여기다 세율을 곱한다. 이것이 이제 세금을 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가능총소득 4,800만 원이야. 공시를 찾으세요. 가능총소득의 5%. 여러분들 100% 차게 되면 그때 공실이 5%야. 왜? 이사 가고 이사 오는 사람들 그 잠깐의 갭이 존재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5%를 잡았을 때 항상 이렇게 하세요. 10%. 482죠. 5%는 그거예요. 반이야. 그러니까 240.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빼는 거 아닙니까? 가해서 요만큼 모자라니까 유효 총소득은 얼마냐? 4,56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서 경비를 빨리 찾으세요. 경비 240만 원이네요. 240을 빼니까 손소득이 나오겠네요. 320만 원이 순소득입니다.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즉 은행에 간 돈이요. 자, 은행에 간 돈은요, 요거겠네요. 이자와 원금이 한꺼번에 가니까 1,000만 원이 가네요, 은행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는 3,320만 원이다. 여기서 이제 세금을 빼야겠네요. 세금은 요겁니다. 세전에다가 3,320에다가 원금은 더한다. 자, 원금 얼마냐? 200이야. 200은 더하고, 그 다음에 감가 얼마냐? 보니까, 저기 있네요. 맨 밑에 200은 또 빼. 그러니까 도로 3,320이네요. 여기 세율을 찾으세요. 20%네요. 0.1을 곱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의 2배네요. 664만 원이 세금이다. 664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빼니까 요거 빼면 6이 될 것이고, 여기 빼면 5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같죠? 그러니까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네요. 그래서 2,656만 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간단해요. 오로지 빼기 하나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난이도를 갖다가 사실 계산 문제는요 난이도 3밖에 없어. 난이도 4나 5는요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왜? 1분 내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이런 가공유, 유경순, 순부전, 전세우, 그 다음에 순부전, 그 다음에 전세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외워놓다면 그렇다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틀리지 않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들 페이지 92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문제에 대한 훈련을 갖다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뺀다.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경비 뺀다. 그 다음에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뺀다. 그 다음에 세전에서 세금 뺀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 걸로 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그러니까 26회 기출문제입니다. 균형량, 균형가격 구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제 균형량도 필요 없어. 균형가격의 변화만 구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으로, 자, 수요함수가 몇 개 있나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 독해를 해야 돼요. 시장 공급량이 3Q다 하고, 요 얘기는, 공급함수는 3P다. 요렇게 공급함수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5피틀의 시장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네요. Q, D는 1200 마이너스 P였어. 이러던 것이 수요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Q, D는 1600 마이너스 P. 그리고 공급함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3P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균형량과 균형가격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 요 48페이지에 들어가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숫자는 더한다. 그리고 P는 모아라. 예, 고스톱 칠 때 우리 P는 버려야 돼, 모아야 돼. 예,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는 모아, 숫자는 빼요. 숫자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부호가 다를 때는 여러분들 그때는 더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통은요, 여기 부호를 같이 놔요. 근데 여기서는요, 숫자는 아예, 자, 요쪽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만 보는 거야. 요쪽 우변만 보는데, 자, 여기 무시해. 지워버리겠습니다. 요쪽만 보는데, 숫자끼리 확인해. 근데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숫자 없으니까 그냥 1200. 그리고 P는 더해 그냥 요 두 개 더하니까 4P 요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쪽은 무시해. 숫자 보니까 숫자 요거 1600 하나야. 1600 P 역시 4P야. 해서요 여러분 지금 P가 4P가 1200이니까 P는 얼마야? 4, 3, 12. P는 300이었겠네요. 그 다음 여긴 4, 4, 16. P는 400이었네요. 그러니까 P가 여러분들 P가 바로 가격 아닙니까? 300에서 400으로 올랐어. 얼마? 100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100 상승 4번이 답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들 균형량 균형가격의 문제는요. 알면은 여러분들 30초 내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게 매년이라고 제가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2년에 한 번꼴로는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 다뤄지는 문제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니까 숫자만 빼! 그리고 P만 더해! 특히 여러분들 여기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래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여러분 걸로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도 기출문제 26회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DTI와 LTV를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계산 문제 중에서 자기는 이게 제일 쉽다고. 이거 익숙해지기만 하면 진짜 가장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들어가가지고 페이지 9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시험에 나오면은요, 이건 거저 죽는다 생각하고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 속에서는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정보는 뭐냐? 부동산이 얼마짜리인가? 이거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이 부동산 가액에다가 LTV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에다가 DTI 해줘. 근데 소득에 DTI를 해주게 되면 이건 뭐냐, 부채 서비스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저당상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문제의 특징이 보면은 이 저당상수가 보통 0.1로 나왔다는 거야. 0.1로 나눈다는 것은요, 지금 외워놓으세요. 0.1로 나눈다, 10을 곱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10배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2번 요 구한 두 가지 값에서 작은 값, 그것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기존에 대출이 있을 때는 그 기존 대출 금액을 반드시 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다른 부채가 없다면 해서요, 대출 금액 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출문제의 유형들은 부채가 기존의 부채가 얼마 있었다라는 유형의 그런 시험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가지고 여러분 꼭 반드시 맞춥시다. 자, 부동산 얼마짜리였나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3억 원짜리 부동산이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LTV 얼마냐? 담보인정 비율을 60%로 인정해 준대요. 그러니까 1억 8천이래. 그 다음, 자, 이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 여기 있습니다. 연소득 5천이래요. 근데 DTI를 얼마에 0.4 인정해 준대요. 그리고 저당상수는 0.1이 됩니다. 그러니까 5, 4, 20, 2억이네. 1억 8천과 2억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기존 대출 없어. 작은 쪽. 1억 8천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은요, 여러분들 1억 8천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아주 쉬운 문제로서요, 여러분들 요게 물론 문제예요. 좀 다양하게 문제가 구성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문제, 특히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대출 가는 금액보다는요, 과거치에는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매년 상환할 부채 서비스액, 요걸 갖다가 묻는 문제가 또 과거에는 주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일 쉬운 문제다.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린 틀리지 말자. 예. 자, 2015년도 기출문제 그 26회에서 나왔던 문제로 이 탄력성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그 탄력성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가 요하게 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도 골고루 나올 수 있는 게 탄력성 문제입니다. 이 탄력성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수요 측이냐 공급 측이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통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건 이 수요 측에서 나오는데, 수요 측에서 보면은요, 탄력성의 문제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탄력성 문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탄력성에 얽히고 설킨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보통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난이도 한 중급 정도로서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 문제의 특징은요, 여기 페이크,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요, 이겁니다. 여기 오피스텔 임대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의 수요, 요것은 오피스텔의 임대료와 오피스텔의 수요니까 요건 가격 탄력성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는요, 구하는 건 가격 탄력성 없어. 교차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버리라라는 거예요. 요런 속임수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속임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피스텔이 바뀌었는데 여기 소형 아파트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은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문제니까 요게 바로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요, 요겁니다. 이쪽이니까 이거 가격이 오르내린다.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쪽이 다른 재화, 여기 A재화였다면 여긴 B재화야. B재화의 수요량이 오르내렸어. 그럼 이거는 부호가 같아요.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게 부호가 같아. 그럴 때는 뭐다? 요거는 대체재야. 반대로 요게 오르내리는데 요게 내리오르라. 그러면 그때는 고환제가 되겠죠. 그럼 오르내리는지 내리오르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요걸 보세요. 뭐 했다? 상승. 여기 뭐 했다? 증가.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상승과 증가. 방향이 같아. 그러면 무조건 대체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기억하세요. 바보 같대. 대체제는 같게, 보완제는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증가했는데 이게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보완제인 거죠. 또는 여기가 감소했는데 여기가 감소했다? 아,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제. 근데 감소했는데 증가했다? 그때는 보완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요, 답은 대체제야. 그래서 요런 거 답 아니야. 예, 답 아니고 답이 될 수 있는 건요, 여러분들 2번, 3번, 4번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입니다. 요거와 요거의 연결고리가 탄력성인 거예요. 자, 그럼 이가 얼마인가 보세요. 10이 올랐어. 여기에 대해서 요건 어떻게 했냐? 5가 증가했어. 요게 탄력성이야. 그럼 이게 얼마야 되냐는 거. 얼마에다 요거 하게 되면 요거냐? 반이지 뭐. 0.5. 10의 반은 5다. 0.5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0.5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A는 0.5. 그리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의 크기는 0.5라는 거죠. 그 다음에 B 대체제. 예, 그래서 그것은요, 여러분들 증가 상승 요걸로 푼다 해서, 자, 이러한 것들도요, 여러분들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적어도 안 나온 적은 없다는 거야. 탄력성의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없는데 문제는 아주 쉬운 것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유형에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여러분들 이 탄력성 페이지 66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여러분 걸로 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5년도 기출문제 26회 때의 시험 문제로서요, 이제 어림세법 관련 문제입니다. 보통요, 여러분들 어림세법 문제가 나오면 계산을 무려 5번 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패스 포기하는 것이 어림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무려 5번 하기 때문에 요 난이도를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높은 그런 난이도로 제가 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포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나 아까워요.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 2-3시간 정도의 연습만 좀 해놓고 한 문제를 통해서 위해서 2-3시간이라는 거는요, 충분히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숙련만 된다면은 그러면 1분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고 동영상을 확인하시다 하면은 제가 투자론에 대해서 문제 푸는 거는요,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뭐냐? 쓴 돈, 즉 투자입니다. 그리고 쓴 돈과 번 돈과의 관계를 논합니다. 그래서 쓴 돈 전체 얼마야? 10억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분 투자액이 6억이라는 건 내 돈은 6억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 다음에 내 돈, 그 다음에 빌린 돈 들어가는 거예요. 6억이 들어갔으니까 빌린 돈은 4억이었겠네요. 이런 관계를 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 돈의 관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세전현금 수지를 6천이라는 건 내 돈에 대해서 내가 이거 6천 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돈이야. 여기에 대해서 부채 서비스에 은행 돈인 거야. 은행은 4천 번다. 그러니까 순소득 요거는 얼마냐? 1억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림셈법은 이겁니다. 요 관계, 요 세 가지의 관계가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전체분의 은행에서 빌린 돈, 이게 저당 비율, 담보 비율, 대부 비율, 특히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이 학개론도 용어 좀 통일해야 돼요. 예. 그 다음, 전체분의 내 돈이 차지하는 거. 예. 요게 바로 뭐냐면은 지분 비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요. 내 돈분의 빌린 돈. 요게 바로 뭐냐면 부채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요쪽은 비율의 문제야. 그 다음에 번 돈과의 관계를 논할 때 항상 요거요. 요거. 뭐냐면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요것이 바로 뭐냐면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은 뭐냐? 부채를 1억을 벌어가지고 은행에다가 매년 4천만 원을 갖다 준다면 내가 부채를 몇 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또, 이거 부채 감당률의 특징은요, 이거 말로 나올 적에도 여러분 풀어주세요. 클수록 좋아. 예,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거 소득이 많다 아니면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적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수록 좋다라는 거. 그래서 부채를 갖다가 2번 반 부담하구나.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쪽과 이거의 관계. 여러분들 이건 수익률법으로, 요건 종합환원율, 그리고 요거는 지분 배당률, 요런 요거를 써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거. 요쪽에서 요 방향으로 가는 거. 요건 우리가 승수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순소득에 대한 승수니까 순소득 승수. 요거는 지분에 대한이니까, 예, 요거는 세전현금수지 승수로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 지금요 나머지 저기는 자료였는데 여기 보면 유효총소득 승수가 5래. 그거는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썼죠? 유경순.
그래서 순소득이 여기 이게 얼마냐면 1억이었는데 유효 총소득 순서 요렇게 가는 게 요게 5가 되려면 요게 2억이 돼야 되잖아. 그죠? 2억인데 요게 그러니까 지금은 10이죠. 이건 순소득 순수야. 근데 유효 총소득 순수는 5라 그러면 요게 2였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경비는 1억 썼구나. 나는 이 경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효 총소득 순수는 2억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5니까 이게 10인데 5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소득 순수 요거 1이고 요거니까 10이다. 그리고 요 순소득 순수는 꼭 기억하세요. 요건 바로 뭐냐면은 자본 회수 기간하고 동일어야. 그래서 순소득 순수니까 자본 회수 기간이다. 근데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순소득 순수가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은 짧아진다는 뜻이다. 당연히 틀렸죠. 순소득 순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전현금 수지 요겁니다. 요거 10이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합환원 이쪽이네요. 이게 10%네요.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 부채 감당료 요거죠. 요거 아까 봤죠? 요건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함정 그리고 이 문제의 특성.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계산을 5번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계산을 5번 해야 되는데 1번이나 2번에서 답이 나온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요. 특히 확률상 답이 제일 많은 건 4번이었던 것 같아요. 정 모르면 이거 여러분 시간 투자해가지고 구하기 힘들면 그저 속눈썹 치고 4번 찍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도 기출문제 26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요 제법 지문이 길고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딱 좋은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감정평가 문제로서요 거래사례 비교법 중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법에 의한 것으로 여러분들 표준지 공시지가법은요 이겁니다. 일단 표준지 가격을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해주냐 사시지계가 아니라 여기에는 시지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요 시지계를 해주는 방법은 뭐냐 이거요. 대사 그래서 사례부동산은 표준지가 되겠죠. 표준지 거를 밑에다 놓고 위에다는 대상부동산 걸 놓고서 보정해주면 된다 해서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100분의 100을 놓고 얘가 열세라면 여기서 빼고 얘가 우세라면 여기서 더하고 여기가 열세라면 사례부동산이 열세라면 사례부동산에서 빼고 사례부동산이 우세라면 사례부동산에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요 여러분들 지역 보정을 해줄 때는 인근지에 있다고 할 땐 지역 보정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인근지는 같은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지에 있을 적에는 지역 보정이 필요하지만 인근지일 땐 필요 없다. 그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 얼마냐? 여기 있네요. 공시지가가 200만 원이래요. 여기에 시점 보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나왔네요. 지금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지금 보니까 5% 상승했네요. 5% 상승했다는 것은 요거 시점 지금 대상부동산 때 5% 올라갔다 100분의 105 요렇게 해주라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개별 이제 지역 요인을 보니까 인근지래.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 요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보게 되니까 개별 요인은 지금 상승식이래요. 개별 요인은요 상승식이라는 건 그 주어진 값들을 갖다 전부 승이게 곱할 승자 아니요. 총화식이면 더하라는 뜻이요. 상승식이니까 다 곱하라. 그건요 여러분들 상승식 송화식에 대한 건 결국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봐라. 처음에 보니까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 5% 열세래. 그러니까 100분의 95를 해줘라.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은 100분의 20% 우세해야 돼. 그러니까 100분의 120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계산한 것이 여러분들 전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값은요 대충 보면 요거는요 요걸 계산하게 되면 요건 5가 크고 5가 작죠. 그러니까 100분의 100보다 조금 덜 나와. 그럼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거야. 그러면 2하고 요거 곱해주게 되면 뭐냐면 2사죠. 2사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은 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계산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산기 두들겨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건 5가 크죠. 이건 5가 작아. 그렇게 되면 이게 하게 되면 대충 뭐냐면 요거 하면 100이 나오는데 100분의 100보다는 여러분들 이게 작다. 왜 그러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100m고요. 여러분들 이게 100인데 이걸 곱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요거 95라는 거는 요만큼이 작은 거야. 반면에 얘는 요만큼이 큰 거야. 105가 되니까. 그러면요, 처음에 이 면적보다 두 번째 요 면적, 요렇게 요쪽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요쪽으로 줄어든 거 하게 되면 요만큼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작아. 근데 여기에다 이거 곱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는 24야, 24. 24보다는 조금 작은 값.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4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 접근해 가시면 되겠고요. 사례 비교법 요것에 대한 것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7년도 기출문제 28회 문제가 되겠네요. 자, 2017년도는요 계산 문제가 제법 수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따라 가지고 뭐 한참 어려웠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요 2017년도 보면 일단 자, 원금, 원리금 상환에 관한 문제로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금 상환 문제가 나왔을 때 원금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내요. 반드시 원리금이나 이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반면에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가 나오면 또 원리금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내. 그때 원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저기가 없어요. 몇 회차를 구하라. 항상 첫 번째 거 구하라 그래요. 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계산하는 것이 많아져. 그래서 1분 내에 해결할 수 없게 돼요. 하지만 원금 균등 상환은요 몇 번째 것을 구해라라도 다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 놓다 보니까 몇 번째 것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다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요 조건이 뭐야? 이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야. 상환 조건이 원금. 그러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다 보니까 원금 구하라가 아니라 원리금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자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난이도가 높았냐? 하나가 아니라 2개 구하라고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보통 때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나만 구하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2개를 동시에 구하라고 나왔어요. 하지만 방법은 동일하고 뭐 더 하나를 더 구하는데 한 10초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여러분 걸로 만들고 확실하게만 해놓으면 아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5억을 받았어요. 이 5억을 원금 균등 상환하는데 20년 상환이네요. 그러니까 원금은 어떻게 되냐? 매년 2,500씩 동일하게 원금은 갚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어떻게 되냐? 이자는 이자율에 의하겠죠. 근데 이자율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고정금리로 연 5%래. 그러니까 이자는요 여러분들 5개 5%, 5, 25, 처음에 2,500이었겠죠. 하지만 뒤로 가면서는 원금을 상환하니까 싸진다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요 여기 보면 9회차야. 9회차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8번 냈다는 거야. 8번. 여러분들 원금을 8번 2,500씩 냈다는 거. 원금 2억은 벌써 상환했구나. 그러니까 원금 남은 게 얼마냐면 5억에서 2억을 상환하니까 3억이 남았어. 그러니까 이 3억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9회차니까 자 일단은 2,500이요. 여기는 원금은 2,500인데 이자는 3억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3, 5, 15, 1,50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원리 금액은 요거 더하니까 4,000. 일단 4,000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은요 1번 아니면 2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회차는 이자만 구하래요. 여러분들 여기 13회차라고 해봅시다. 이게 13회차는 원금을 12번 냈다는 거야. 12번이면 2,500씩 12번이니까 3억 냈어. 그러니까 이제 상환해야 될 원금은 얼마냐면 이제 2억이야. 2억에 이자만 내면 돼. 그럼 2, 50, 1,000만 원이네요. 예, 1,00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쉬운 문제다 익혀놓고 여러분 걸로 만들고 우리 다 합격합시다. 자, 2017년도 기출문제 28회 때 문제로 유인율에 관련된 그 해결 문제인데요. 예, 레일리와 허브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지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레일리 허브가 나왔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알기만 하면 무조건 맞추는 거야. 다만 작년도 레일리 허브는요 값이 이게 좀 크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헤매고 좀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조금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요거는 나온다 생각하시고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요 여러분 걸로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2017년도에 나왔던 이 허브 이거보다 더 어려울 수는 레일리 허브에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특징은 뭐냐, 당기는 요인이 허브의 경우는 뭐냐면 면적이죠. 레일리의 경우는 당기는 요인은 도시의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최소비로 나타내라. 그 다음에 거리가 미는 요인이야. 이 거리도 역시 최소비로 나타낸다. 그리고 레일리는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인력 법칙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공간 마찰 계수가 필요 없어. 근데 허브는요 반드시 공간 마찰 계수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 마찰 계수가 2가 될 땐 레일리와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면적과 이거에서 최소비를 놔주고 이렇게 마찰 계수를 해주면 이런 비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게 답인 거예요. 너무 쉬워. 자, 당기는 요인으로서 여러분들 A 할인 매장, B 할인 매장, C 할인 매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500, 300, 450이야. 최소비로 해봅시다. 일단 동그라미 하나씩 지워봐. 그 다음에 50대, 30대, 45인데 이게 또으로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10대, 6대, 9. 이게 면적의 최소비요. 그 다음에 거리를 보세요. 5대 10대 15잖아. 이거는 1대 2대 3이네. 5로 약분되면 5, 1은 5, 5, 2는 5, 3, 15. 그러니까 이거는 1대 2대 3 해가지고 제곱. 이거 제곱은 뭐냐? 아, 공간 마찰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다만요, 여러분들, 레일리는요, 두 도시 이야기로, 두 개만 있을 때밖에 못 구해. 근데 허브는요, 이렇게 할인 매장이 3개가 있을 때, 또는 4개가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도 구할 수 있는 게 허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의 관계식, 요게 답이 되겠네요. 일단요, 요거 하게 되면 요건 10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거 4분의 6이죠. 예, 약분 안 하고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이건 9분의 9죠? 예. 9분의 9는 1이네요. 예.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부 요거야. 이렇게 분수가 나왔을 땐 전부 요 분모를 똑같이 갖다가 곱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요거 갖다 곱하니까 40대, 요거 6대, 요거 4.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40하고 6하고 4를 더하면 50이죠. 50개 중에서 40명은 일로 가고 6명은 일로 가고 4명은 일로 간다. 50명 중에 40명이 일로 가. 이게 뭐야? 80%야. 그러니까 일단요, 여러분들 얘와 얘는 답 아니야.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매장을 이용하는 것은요 80%만 이용한다. 그거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뭐냐? 뭘 구하라냐면 추정 매출액, 월 추정 매출액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 보면 1인당 35만 원을 쓴대요. 근데 여기에 4,000명인데 그 중에 얼마가 80%. 그러니까 4,000 곱하기 0.8 곱하기 얼마야? 35만 원. 예,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거는 48, 32. 그 다음에 곱하기 35 해서 32 곱하기 35 된 것이 답이다. 그럼 뭐 16 곱하기 7인가요? 그럼 6, 7이 42, 7, 1은 7, 112 답이네요. 112.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제 나름대로 계산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32 곱하기 75면 계산기 두들기세요. 그러면 되고, 다만요 계산기 두들기기 싫은 사람들은요 이거 어림으로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림으로 해서 답은요 여러분들 그 2번이 되겠고요. 역대급으로 제가 볼 적에는 레일리 허브 문제로서는 제일 어려운 그런 답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주신다면 다음 해에 어떠한 유형의 레일리 허브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2017년도 기출문제 28회 문제로서요 수익 환원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독해를 해가지고서 요것은 그러니까 수익 환원되는 요 가격을 구하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써요. 수익환원법에 의한 것은요, 수익분석법은 수익 임료를 구한다면 환원법은 수익 가액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수익환원법에 의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수익가는 순소득을 환원한다. 그러니까 환원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환원율 찾아야 돼. 아, 여기 기대율이 있고 환원율이 있네. 이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않고 정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 0.05야, 환원율. 그 다음에 순소득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집어넣었어. 그럴 적에 요걸 통해서 환원율을 갖다가 정확하게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요 가능총 소득은 5천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죠. 가, 공, 유, 경, 순 해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공실은요, 가능총소득의 5%니까 요거에 5천만 원의 5% 얼마다? 예, 250이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 요게 이제 관리비용. 가능총소득의 3%니까 여러분들 요거 얼마냐면 이제 3, 55, 15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필요 없어. 여러분들 여기를 구하는데 환원율은 순소득이니까 그 밑에까지 이 밑에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세요. 부채 서비스액 1,000만 원은 무시하라. 그 다음에 이거 보험료, 요건 특징이야. 요건 바로 뭐냐면은 요거 자체가 경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경비는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업무비. 개인 업무, 개인적으로 쓴 돈인데 이걸 뭐하러 노네. 이건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요게 경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야. 경비는 얼마다? 250이다. 그 다음에 공실은 얼마다? 요거 25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소득은 얼마? 가능총소득에서 요거 빼고 요거 뺐네요. 5천에서 500 뺐어. 4,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500을 여러분 이런 것들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무시해. 45 나누기 5 얼마다? 9. 그래서 답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4번 9억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요, 절대로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134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7년도 기출문제 28회 때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 아주 요건 난이도가 상당히 있었던,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는 게 뭐냐면 아마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정액법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정율법에 의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산가액이라고 하는 건 원가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때 그 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제조달 원가,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준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감가수정액을 하는 그 감가수정하는 요 방법을 갖다가 여기서는 뭘로 했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경제적 내용연수법에 의한 정률법, 이 정률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제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일단 제조달 원가를 구하고 여기다 이제 감가 수정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여긴 정률법에 의하라고 하니까 그 빼줘야 될 게 어떻게 빼주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 건데, 일단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뭐냐면 전년 대비 단가율이 70%라는 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매년 30%씩 감가 수정된다. 예,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여기 이제 제조달 원가가 있다면 그 제조달 원가에다가 1년에 30%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금액에 대해서 또 30%.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건요, 여러분들이 요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30%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요게 또 이제 30%가 되니까 요게 30%라면 어떻게 되는 거면 남는 게 70%가 남아.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또 70%니까 여러분들 77이 요게 얼마냐면 49%다.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남고 70% 남아서 49%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요, 여러분들 이거죠. 여기 공사비가 8천이야. 이 8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2년 동안 1년에서 2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125%네요. 그러니까 곱하기 100분의 125 하니까 요건 얼마냐면 이제 1억이 나오네요. 그럼 1억에 이제 49%니까 실제로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1 곱하기 49. 그럼 당연히 이제 4,900
900만 원이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하지만 요 경향의 문제는요, 아주 신경향이었어요. 그래서 정률법에 관한 문제는 처음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는요, 적상가의 요 123페이지 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조달 원가 여기에다가 이거요, 지금 요거 125% 요걸 해줘가지고서 제조달 원가 1억을 구했다. 그 다음에 감가 수정액은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30% 없어지니까 1억에 30% 없어지면 처음에 3천 없어지고 3천 없어지면 7천이죠. 예, 7천에 또 30%가 또 없어지면은 37, 21, 2,100만 원이 또 없어져. 2,1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3천 없어지고 2,100 없어지니까 5,100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1억에서 5,100을 빼서 4,900만 원이다. 요게 답이지만 푸는 요령은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게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여기서 제조달 원가를 먼저 구해서 요게 1억이다. 근데 요 1억에 70%가 남는다. 왜? 30%가 이거 매번 전년 대비 70%가 남으니까 여기서 77이 49에서 요거 7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왜? 2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또 70%, 77이 여기서 4,900만 원이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을 응용해서 여러분들 30% 없어졌다. 또 요거에 또 30%가 없어진다 해가지고 짝짝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부동산 하시려면은 경매도 뛰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매법원에 보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30%예요, 보통. 그 30%씩 없어지면 두 번 없어지게 되면 49% 남아요. 왜? 77이 49.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